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필요하면 은행 가라고 무시하세요. 찝찝한 거 알면서 왜들 빌려주고 마음고생들 하시는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쪼들리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은행에 돈을 못 빌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고 많이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서 돈 부탁 같은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왜냐? 돈을 빌려주면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빌려주고 뭐 못 받아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내 피 같은 돈인데. 그리고 내 돈 떼먹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자가 심한데 누가 그런 사람을 엮이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이 먹고 누가 돈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고 다 몇 푼이 부족해서 가까운 지인한테 전화하려고 해서 내가 좀 사정 이런데 돈 얼마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문제가 심해. 그 인간으로서 문제가 심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손절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하고 이렇게 손절한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 정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정이 약하면 안 돼. 아무리 정이 좋아도 나쁜 정은 좀 잘라내줘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나쁜 정 때문에 나까지 나빠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 구분해야 돼. 앞으로 사랑구시 못한 사람의 정은 없어집니다. 나이 먹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뭔가 영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뭐 옆에 있어봐야, 오랫동안 알고 지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돈 가지고 괴롭히고 계속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돈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필요하면 은행 가라고 하고 무시하세요. 보통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 근데 왜 은행 안 가고 돈을 빌릴까? 나한테 와가지고 돈 부탁을 할까? 그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만큼 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미 1금융권 갖고 2금융권 갖고 그 신용카드사에도 빌렸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뻗칠 정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 빚이 많다는 거야.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쉽게 말해 다중채무자면 다중채무자. 그렇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럼 여러분 생각한 이상으로 그 사람 상황이 안 좋은 거야.信用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은행 돈도 못 갚을 정도信用도가 낮은데 개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은행 돈도 제때 갚지 못하는데, 약수 날짜 갚지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들 돈을 빌려가면 갚겠냐고요. 안 갚을 거 아니야. 왜냐 생각해보세요. 은행 돈을 안 갚으면 추심이 들어옵니다. 빨리 갚으라고 전환 압박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개인한테 빌린 것도 추심이 들어오지만 은행보다는 좀 압박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 은행은 안 갚으면 이자가 쌓이지만 개인하고 주고받은 어떤 그런 이제 돈 관계는 이자가 없잖아요. 법정 이자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대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실한 건데, 보통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 절대 다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애초에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돈 부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돈을 약속날짜 꼭 갚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교만하죠. 부모님 아프다고 빌리는 애들이 제일 많다. 그 제일 나쁜 인간이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멀쩡한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아픈데 없는데 부모님 파는 거잖아.
자기들 실속 챙기려고, 자기들 일속 챙기려고 멀쩡한 부모님 파는 것도 모자라서 그 친구한테 돈 빌리고 안 갚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완전 양심이 바닥이지 이게. 근데 그게 먹히냐 그게? 부모님 아프다고 하면?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멀쩡한 가족도 파는 겁니다. 멀쩡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빌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멀쩡한 부모님 팔까,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갑자기 뭐, 동생이 아프다. 부모님이 뭐, 암에 걸렸다. 부모님이 사고 났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 예. 그런 걸로 돈 빌리는 사람도 있으면 진짜 싹수가 노란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왜 사람들이 왜 그런 돈 부탁을 거절 못하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에 대해서 좀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 못해요. 잠깐 알고 지내면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뭐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자주 보고 지내고 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볼 사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관계 거절하면 사이가 나빠질 거란 그 생각 때문에 거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면 뭔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있어. 뭔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도와주게 되면 저 사람이 뭔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쁜 놈 소리 듣기 싫어서 빌려주는 것도 있어. 공감되시죠 이거? 근데 진짜 나쁜 사람 뭐예요?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돈 빌려주건 안 빌려주건 내 마음이야 이게. 이게 인격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1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자기 앞가리 못해가 돈 빌려온 사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런 부탁 거절했다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가까운 친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걸 나무라라는 사람이다. 인정문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런 얘기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 빌린다는 자체가 나는 사람 고시 못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빌려주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앞으로 안 보고 지내도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만나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너무 잘해서 의심했는데 결국은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바로 냉장에 끊고 전화번호 지우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사기꾼한테 한번 속고 나서 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한테 친절하게 잘해준다. 갑자기 나한테 뭐 밥 사주고 술 사준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 인간관계에 대한 한자어 중에 좋은 한자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자불래 레자불성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요. 선자불래. 좋은 사람은 절대 쉽게 오지 않고 레자불선. 쉽게 찾아온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뭔가 과하게 친절히 베푼다고 나한테 뭔가 정말 잘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은 좀 경계심이 있어. 오히려 그런 케이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보통 바로 딱 친해지는 것보다 서로 이제 좀 서먹서먹 하다가 조금씩 관계 좀 허물고 이렇게 한 단계씩 친해지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이 정말 찐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막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막 친한 척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런 애들 중에 좀 질 나쁜 애들 많고 헐랭이들이 많고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다가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 형성하면서 서서히 친해지니까 서서히 친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서로 이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친구 중에 좀 좋은 케이스가 많지. 저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좀 뭐 첫 만남에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막 말투가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이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형 동생 먹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좀 경계심 있고 이렇게 좀 서로 격식을 갖추고 좀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 걸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인간관계라는 게 음, 사람이 이렇게 좀 친해지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근데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막 친한 척하면서 형님 부르고 뭐 나한테 막 잘해주잖아요. 그 의심해야 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나한테 갑자기 잘해준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막 호감 있다고 오잖아.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니까. 나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저 여자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 근데 저 여자가 왜 갑자기 나한테 어, 잘해주려고 하지? 의심 많이 해야 돼. 요즘 사람이 의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앞까지 못한 사람들, 이 마탱이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순전산 낚으려고 자꾸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좀 잘해준 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되니 공짜라고 좋아하시면 안 돼. 공짜 밥, 공짜 술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얻어먹으려 하면 안 돼. 항상 의심해야 돼요. 난 저 사람한테 뭔가 잘해준 게 없어.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없고 난 저 사람한테 잘 몰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형님 부르고 갑자기 밥 사준다, 술 사준다 그래요. 그러면 절대 얻어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요즘에는 겉만 번지르 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저 사람은 잘났구나 이렇게 단정지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서 절대 돈 부탁 같은 거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